네, 지금부터는 보다 자세하게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도 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방금 전 1990선도 이탈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600억 원 정도고 투신의 매도 물량이 1,1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점들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유럽 쪽 봐야 되겠죠. 네. 그 최근에 올라왔던 업종들이 네. 이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유럽 쪽과 연관성 있는 업종들이 지금 이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강했던 건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업종 현재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유럽 이슈가 좀 호재가 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런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유럽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나올 부분은 다 나왔습니다. 유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기대감 있었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실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제는 실시가 이제 원활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떤 그 스페인의 구제 금융에 관한 부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어떤 금융 동맹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의 불안감으로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그 정책 리스크 그리고 뭐 국가 리스크가 좀 정책 리스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되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20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단기적인 출렁임이 있겠지만은 우상향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어떤 강력하게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만하게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L자형 어떤 그 기조를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무게 중심을 좀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호재가 상당히 좀 많았었지만 뭐 날짜를 보게 된다면 7월 25일부터 상당히 호재가 많았었는데 그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짝 반등했다가 좀 주춤하고 반짝 반등했다가 주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계속 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좀 수급적인 악재가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그 매도 포지션 말 그대로 하락할 것에 대한 어떤 베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쪽을 누르고 있는 힘이 계속해서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7월 25일 날 시장이 1760포인트까지 갔다가 1940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에 강한 청산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2000포인트, 뭐 22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선 외국인 어떤 선물 매도 포지션에 계속 지속적인 청산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 좀 잠시만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겪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그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때입니다. 그 작년 12월 달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유럽 20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1차 LT로 2차 LT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갭 상승이 있었죠. 근데 1910포인트에서 191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결정만 나오고 마찬가지로 실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날 같은 경우에 12월 19일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 민간 국채로 인한 어떤 프랑스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1차 LT로 2차 LT를 실시를 했죠. 그러면서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지금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상당히 유사한데 자, 잘 보십시오. 미국에서 연준에서 QE3를 발표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결정만 났죠. 어떤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근데 그 결정만 나고 어떤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실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추가 상승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 나오죠?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에 관한 얘기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금융동맹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 어떤 시기의 문제라 봐야 되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른 시일 했으면 좋겠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국은행 산업에 대한 위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좀 그 구제금융이 좀 기정사실이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이 그런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1960에서
한 1940까지 어떤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가 강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1990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충분히 가격 조정을 대비를 하시면서 최근에 시장과 같이 가져왔던 종목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만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업종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락 업종 상위순을 보게 된다면 IT라든지 철강 그리고 뭐 소비 관련 그 음식료 업종이라 죄송합니다. 유통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유통업종이 있고 은행업종이 있고 건설업종이 있습니다. 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주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외국인 어떤 수급 영향 때문에 IT 업종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쨌든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인이라든지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불협화음에 관한 문제가 어떤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 어떤 시장이 주춤하게 되면서 반등을 줬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뭐 보험업종, 화학업종 뭐 시장 대비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내일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저하게 그 제가 이렇게 업종까지 짚어드린 이유는 그만큼 시장을 이끄는 업종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종목별로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이긴 하지만 뭐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철저하게 종목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 시장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면은 좀 더 보유를 해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시장과 연관성이 좀 크다고 하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네오이즈 네. 게임즈 벌써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 한번 그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 한 20%, 한 30% 잡고 싶은데 일단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20%만 말씀드려 보시고요. 일단 투자 기간은 한 보름 정도 잡고 싶지만 좀 길게 한 1개월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어떤 악재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악재 같은 경우에 그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어떤 그 중국 매출 둔화라든지 그리고 피파 온라인 3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본다면 물론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추세를 돌려주고 있다는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로서 어떤 그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신규 게임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레전드 오브 소울즈라는 게임에 대한 어떤 공개 서비스를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기대감도 조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이끌지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자, 지금 차트 조금 당겨 본다면은 자, 차트 좀 당겨 본다면 이렇게 보면은 그 최근에 상당히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차트를 조금만 당겨 보게 된다면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급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자, 큰 의미를 좀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전략 세워보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본다면 자, 오늘 종가 쪽에서 한번 매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1,500원 먼저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25,000원에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